거실 한가운데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엔 싸늘한 눈빛의 중년 부부가 앉아 있는데요. 급기야 믿었던 아내마저 눈길을 피합니다. 결국 압박에 못 이겨 서약서를 쓰게 된 이 남성.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연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같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이럴까? 자,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보자는 40대 남성입니다. 편의점에 들렸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3살 연하의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대시를 했어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연애를 하다가 이 아내가 그때 연애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구속하고 간섭이 심해서 나 너무 독립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보자는 그럼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어허. 네, 그리고 연애 6개월 만에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인은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보자가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어떤요? 첫 번째, 결혼 지원금은 한 푼도 없다. 헉. 두 번째, 우리 딸은 전업주부로 살 거다. 허걱. 그리고 3번째,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살아야 한다. 에? 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제보자는 집도 혼수도 다 직접 장만해서 이렇게 거의 장인 장모 근처로 가서 이사를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백년 손님까지는 아니어도 그 3가지 조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자, 그 어쩜 조건을 어쨌든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주말이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옵니다.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그 전화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야, 김성 뭐 하고 있니? 너 절대 기죽지 마! 라고 불편한 말들이 이 제보자한테 들리기도 했다고 해요. 한번 세알해 보니까 한 6시간 만에 장모에게만 한 10통 이상의 전화도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또 언젠가 한 번은 야근 마치고 자정쯤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장모하고 장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와? 어디 갔다 온 거야? 혹시 야근한 거 맞냐고 막 뭐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연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위가 보통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건 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됐다는 건데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장모 문제로 와이프랑 몇 번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와이프는 저한테 계속 엄마는 집착한다 그러는데 만나자고 오라고 하니까 가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만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그때 이후에 그 각서를 쓰라고 종이를 저한테 줬어요. 헤어지자마는 어떤 식으로도 꺼내지 말라. 아이는 생각하지도 마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지장도 다 찍고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신혼부부한테 아이는 생각지도 말라고 각서를 쓰고 지장을 그것도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네, 제보자인 사위에게 각서까지 결국 들이밀었습니다. 이 각서를 들이밀기 전 상황을 조금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전해를 드리면요. 어느 날 아내가 아파서 잠을 자는데 장인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제보자가 아내 지금 아파서 자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장인이 제보자만 보면 자꾸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루는 뭐 집에 놀러 와서 방에서 쉬던 장인에게 점심 드시라고 방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렸는데요. 왜 내 낮잠을 깨우는 거냐?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신발장에 장인의 신발이 뒤집혀 있었대요. 그런데 자네가 일부러 그런 거냐면서 또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 제보자가 본 거예요. 근데 제보자 정말 사랑꾼의 면모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결국 무릎까지 꿇고 장인 장모에게 사과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장인이 서약서를 쓰라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던 건데요. 자,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었듯이 이 딸이 몸이 약하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와 연락을 막지 말아라. 우리랑 딸이 연락하는 거 막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인 장모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되게 좀 좋아하나 봐요. 결혼할 때도 세 가지, 이번에도 각서에도 세 가지.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뭐 이런 정도면 헤어지는 편이 나을 뻔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장인 장모가 저렇게 간섭이 심한데 어떻게 살았을까 불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불쌍해서. 예, 아내가 불쌍해서 꼭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으면 기뻐할 일인데 아내가 오히려 부모님이 알면 어떡하냐고 겁을 먹더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모, 우리 딸 몸이 약해서 못 키운다. 지금은 내가 원망스러워도 나중에 고마울 거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지금 장모가 중절 수술이요? 예, 수술을 강요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수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요 그날 이후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막 뭐 아무 별일 아닌 걸로 막 화를 내다가 어느 날은 급기야 친정에 있을 거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완전 반전입니다.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제보자 남편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녁에 만나기로 해놓고 딸이랑 같이 낮에 애를 지운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애를 지우고 나오면서 엄마랑 같이 X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애를 지우고 나오자마자 엄마랑 같이 그 오락을 즐길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자료도 있고. 야, 이게 식스센스급 반전. 한 패였어, 한 패.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가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임신 중절 수술을 시켰다는 건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수술을 할 때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서류도 위조를 한 것 같다는 게 남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게 또 수술 직후에 아내가 장모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에요. 이 아내가 부모님에게 끌려가서 강제로 수술을 당한 거다. 나도 피해자다라면서 이 모든 사실을 또 직접 제보자에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방에 왜 가? 그러니까요. 제보자도 막 이해가 안 돼서 그래도 어떻게 노래방에 갈 수 있냐, 왜 갔냐라고 화를 냈더니 말다툼 끝에 아내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그냥 집을 나갔고요. 자, 그때 제보자의 눈에 소파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가 들어옵니다. 박 변호사님, 휴대전화만 나오면 가슴이 덜컹입니다. 봐야죠. 봤습니다. 보니까 아내의 충격적인 두 얼굴이 휴대전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는 아내가 어머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당한 것처럼 나왔는데 반대였습니다. 이 아내가 장모님한테 이 제보자 남편의 험담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보면 남편 매일 술 취해서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바람난 것 같다. 나에게 폭언, 폭행 일삼는다. 이런 사실과 다른 일을 꾸며서 전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임신 중에서도 아이를 낳기 싫다. 엄마 말처럼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라는 메시지도 계속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했냐라고 따지니까 그래가 기분이 좀 풀렸어 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제보자 남편 입장에 받아들이기 어렵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술척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우리 가족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양 변호사님, 좀 뭐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양쪽으로 오가면서 장인 장모한테는 남편 험담을 하고 남편에게는 장인 장모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양쪽으로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사이를 안 좋게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또 동정은 다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양쪽 다 나에게 매달리게끔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수술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위조한 거 이런 건 범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사무소 위조 및 행사가니까 이런 것까지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혼하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뭔가 이 지금 아내분은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정신적인 문제 그건 우리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설명해드릴 게 좀 많은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짧게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약자의 행세를 했으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조종하고 통제를 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의 성격 장애가 혼재되어 있는 혼재 성격 장애를 보이는 건데요. 일단은 뭐 연극성 성격 장애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유익하게 나만 관심받고 사랑받고 보호
보호받고 우리 불쌍한 딸 내가 지켜야지, 우리 불쌍한 안쓰러운 아내 내가 보호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애정 성격장애, 모든 거에 내가 관심을 주목을 받아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감정은 또 굉장히 경계선형 인격장애, 감정 굉장히 피상적이고 불안전하고 공감 안 되고 죄책감 없고 이런 현상을 다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가 혼자서 사랑을 받겠다, 보호를 받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지경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진짜 이혼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